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은퇴와 실제로 마주하는 은퇴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쉬고 싶다는 희망을 품는다. 출퇴근의 압박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러나 막상 그 하루를 살아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하게 차오르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은퇴 후 일상의 진짜 얼굴임을 깨닫게 된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의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속 공백을 증폭시키고 TV의 소음조차 허전함을 채우지 못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은퇴라는 단어에 묻혀있던 정서적 고립감과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준비가 은퇴의 전부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혼자 있는 삶을 감내하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은퇴자의 하루를 따라 살아본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고. 그 말의 진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3명의 은퇴자 하루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사는 67세 남성 이정호 씨의 하루는 오전 6시 반 알람으로 시작된다. 정해진 일이 없음에도 그는 여전히 알람을 맞춰 놓는다. 자칫 늦잠이라도 자면 하루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 한 잔으로 해결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지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기억나지 않는다. 뉴스도 예능도 그의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그는 눈이 아닌 귀로만 TV를 틀어둔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듯이. 오전 9시가 되면 습관처럼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는다. 예전엔 출근길 사람들과 부딪히며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 외엔 노인들 몇 명이 산책하는 모습만 보인다. 정호 씨는 이따금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인 듯한 착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 없고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 오후가 되면 더욱 외로움은 짙어진다. 혼자 먹는 점심과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쓸모없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해는 지고 있다. 그는 문득 중얼거린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갔구나. 두 번째 사례는 63세 여성 박순자 씨다. 그녀는 2년 전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퇴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조용하고 또 조용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 침대에 누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거실로 나가 커튼을 걷고 조용한 집을 둘러보면 그녀는 묘한 정적에 휩싸인다. 일찍 출근하는 자녀는 간단한 인사만 남기고 떠났고 친구들은 각자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막상 연락해볼 사람은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괜히 전화를 했다가 심심해서 전화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는 않을까 눈치만 보게 된다. 그래서 순자 씨는 자주 동네 마트를 서성인다. 특별히 살 것이 없어도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시간을 끈다. 이런 외출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유일하게 기분 전환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손엔 비닐봉투 하나 들고 다른 손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자신을 보면 울컥 눈물이 날 때가 많다고 말한다. 과거의 자신은 항상 바빴고 필요했고 존중받았는데 지금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바쁘지 않지만 그 공백이 오히려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마지막 사례는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에 사는 70세 김영배 씨다. 그는 자발적인 은퇴가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후 생계의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난 인물이다. 60대 초반엔 택배 일도 하고 가스 배달도 했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었다. 그에게 아침은 달갑지 않다. 하루가 시작되면 또다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엌에선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대화는 줄어든 지 오래다.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이야기 없는 식사는 그를 더욱 위축시킨다. 식사 후 그는 종이신문을 펼치지만 활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본다. 그 안에 찍힌 숫자들이 이 가정의 미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이면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다. 손에 잡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말한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 누가 나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오라고 말해주기를. 김영배 씨의 하루는 단지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자존감과 존재감이 서서히 침식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세 명의 은퇴자가 보여주는 하루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은퇴를 단순한 휴식이나 자유의 시작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준비는 감정적 단절에 대한 대비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은퇴자의 삶을 갉아먹는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안기며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불리는 이름이 사라지고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며 자신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는다. 이런 정서적 고립감은 단지 우울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신체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하며 결국 은퇴자의 삶을 질적으로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퇴는 단지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간이다. 의미 없는 자유는 오히려 독이 되며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은 상상보다 훨씬 빨리 인간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이들의 하루에서 배워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구조를 짜야 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은퇴자의 하루를 따라 살아보면 알게 되는 현실은 단순히 한가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공백과 정서적 단절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은퇴자들, 즉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중장년층이 직면하게 될 공통된 과제다. 특히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시간이 단순한 인생의 여백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이라고 불릴 만큼 길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은퇴 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지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머물지 않고 건강과 사회적 기능, 더 나아가 생존 자체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확장된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급격한 사회적 연결의 감소는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하며 실제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다는 통계는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고립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정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며 저녁이 되어도 자신을 기다리는 이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감각에 시달린다. 이 정서적 소외는 단지 외로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가 흐려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식의 일시적인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 은퇴 후 삶에서 외로움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정서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퇴 설계의 중심을 재무계획에만 두어왔다. 연금이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주거는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보와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이가 드물다. 여가를 즐기라고, 여행을 다니라고, 취미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삶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삶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루 중 누군가와 대화할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요소가 일상 속에 들어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는 직장을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역할은 곧 나의 존재 의미와 직결되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역할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을 정체할 수단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은퇴 후의 삶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소규모 봉사활동이든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참여든 가족 내에서의 역할 재설정이든 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확신이 외로움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된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강화는 정책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해법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노년층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실험이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단순히 노인정이나 복지관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지역사회가 노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디지털 환경과의 접속 여부다.
현대 사회는 대부분의 소통과 정보 교환이 디지털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층이 이로부터 소외될 경우 정보적 단절은 물론 사회적 고립까지 가속화된다.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외로움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커뮤니티 메신저나 화상통화 등을 통해 가족, 지인들과의 연결성을 유지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결국 은퇴자의 외로움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이자 사회적 구조의 문제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 외로움이 주는 파괴력은 생각보다 강하며, 이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단숨에 삶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은퇴를 앞두고도 외로움에 대한 대비는 계획하지 않는다. 주거를 어떻게 할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도 나의 하루를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삶은 결국 하루의 연속이며 외로움은 그 하루의 틈에 스며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재무 계획도 어떤 건강관리도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은퇴를 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진입이며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구축하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탱해주는 힘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다. 은퇴자의 하루를 따라 살아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의 공백을 외로움이 아닌 의미로 채워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삶의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 하루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다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은퇴의 그림자가 된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결국 삶 전체를 삼킬 것이다.